민준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밖에는 별이를 태운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멀어집니다. 차가운 빗속 덩그러니 남겨진 여름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토해냅니다. 박민준! 네가 어떻게 나한테! 하지만 민준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그 비열한 조롱이 불과 몇 시간 뒤 소름 돋는 현실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올 줄은 말이죠. 여름의 주머니 속에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남편 태산그룹 강도현과의 계약서가 들어있었으니까요. 과연 내일 아침 경찰서에서 민준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경찰서의 다음날 아침입니다. 형광등 윙 하는 소리,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준은 변호사 옆에 앉아 느긋하게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준비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 맞은편 사회복지사의 품에 안긴 별이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습니다. 눈은 문 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준이 경찰 앞으로 서류를 밀어내며 말합니다. 친권 변경 신청서입니다. 진모는 주거 불안정, 경제적 무능력, 아이 복지를 생각하면 판단은 어렵지 않으시겠죠? 경찰은 서류를 훑어봅니다. 연락도 닿지 않았고 상황상 아버님이 그때 경찰서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쾅!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맘대로 내 딸을 데려갑니까?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립니다. 완벽한 슈트 차림에 도연이 걸어 들어옵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뒤로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여름이 따라옵니다. 민주는 비웃듯 코웃음을 칩니다. 뭐야, 어저 그 배달부? 옷 좀 갈아입었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도연은 민주를 보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명함을 꺼내 경찰 데스크 위에 내려놓습니다. 탁 하고 명함 놓는 소리가 납니다. 태산그룹 전략기획실장 강도현입니다. 이 아이의 법적 보호자이자 한여름 씨의 남편입니다. 순간 경찰서 안이 정적에 잠깁니다. 태산그룹이요? 민준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 사라집니다. 말도 안 돼. 어제는 처음 보는 사이였잖아. 여름이 한 발 앞으로 나옵니다. 도연의 팔짱을 냅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민준을 똑바로 봅니다. 처음 아니었어. 네가 버린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나랑 별이 지켜줬어. 웃기지 마. 그럼 증명해봐. 결혼 증명서라도 있어? 도연이 말을 잇기 전에 여름이 먼저 입을 엽니다. 넌 늘 그래. 증명. 사람 마음도 서류로만 판단하더니 이제는 아이까지 그래? 민준이 이를 아꿉니다. 감정팔이 하지 마. 현실은 현실이야. 너한테 애 맡기느니 내가 데려가는 게 100번 낫지. 여름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합니다. 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는 거야. 그게 네가 별이를 못 데려가는 이유야.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일단 흥분들 가라앉히시고 도연이 손짓합니다. 뒤쪽에서 정장을 입은 변호사 2명이 다가옵니다. 어젯밤 있었던 불법 침입, 아동 탈취 시도, 그리고 협박 전부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도 함께요. 민준은 뒷걸음질 칩니다. 이게 다 돈이지? 돈이면 다 되는 거냐? 여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이번엔 네가 틀린 거야. 도연이 별이를 향해 팔을 벌립니다. 별아, 이리 와.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별이는 잠시 망설입니다. 여름의 얼굴을 올려다봅니다. 여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별이는 도연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아저씨! 도연은 아이를 안아올리며 민준을 내려다봅니다. 한 번만 더 내 가족 건드려봐. 그땐 법무팀 말고 내가 직접 나설 겁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만 씹습니다. 경찰서 밖 오전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 상쾌한 공기가 감돌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서를 나선 세 사람. 도연이 안고 있던 별이를 바닥에 내려줍니다. 별이는 도연을 빤히 올려다보며 묻습니다. 아저씨, 진짜 우리 아빠야? 별이의 질문에 여름은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도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합니다. 지금부터 노력해보려고. 그러자 여름이 바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오해는 하지 마. 아저씨는 방패야. 캡틴 아메리카처럼 맞아주는 역할. 도연이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표현 참 거치네요. 사실이잖아요. 도연은 별이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약속합니다. 약속할게. 나쁜 사람들 오면 아저씨가 다 막아줄게. 도연은 별이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약속합니다. 약속. 여름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눈을 감습니다. 비록 이것이 계약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어 봅니다. 구청 민원실 같은 날 낮입니다. 대기 호출음 딩동 소리와 함께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름과 도연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깝지만 공기는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직원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쿵 하고 찍습니다. 축하합니다. 처리되셨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챙기며 말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민주는 다시는 양육권으로 협박 못해요. 여름은 서류를 한참 바라보며 입을 뗍니다. 진짜 부부가 됐네요. 서류상으로만. 그럼 충분하죠. 난 빚으로 생각할게요. 언젠가 꼭 갚을 거니까. 고집 하나는 인정합니다. 여름이 도연을 힐끗 보며 덧붙입니다. 착각하지 마요. 난 도움받았다고 사람 바뀌는 타입 아니에요. 그럴 거라 기대도 안 했습니다. 멀리 미국 캘리포니아의 밤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와 서버가 돌아가는 기계음이 가득합니다. 방 벽에는 한국 지도와 서울의 시간대가 적힌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고 모니터 화면 속에는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태산그룹 요리 공모전 생중계 화면이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 형, 엄마야, 저기 있어. 드디어 찾았어. 얼굴이 많이 말랐네. 고생을 얼마나 한 거야. 하율은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모니터 속 복잡한 보안 코드들을 훑어내립니다. 태산그룹 보안? 내 수준에선 그냥 장난감이네. 행사장 보안 시스템 구조 파악은 벌써 끝났어. 만약 그 못된 아줌마가 엄마 괴롭히면 내가 바로 서버 터트리고 끼어들 수 있어. 너무 튀게 행동하지 마. 우리가 도착할 때까진 엄마가 눈치 못 채게 지켜드리는 게 우선이야. 알아. 근데 형, 저 눈빛 좀 봐. 겁에 질린 것 같은데 절대 기는 안 죽어. 저게 우리 엄마지. 그치? 하주는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비행기 티켓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티켓을 정성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합니다. 오늘 밤 출발합니다. 엄마가 우리 몰라도 상관없어. 왜? 엄마가 우리 보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엄마를 아니까 그거면 충분해. 하준의 대답과 동시에 캐리어의 지퍼가 단단히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태산그룹 요리 공모전이 열리고 있는 거대한 전시장입니다. 화려한 팡파르 소리와 함께 수백 개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오고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합니다. 무대 위에는 조리대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고 정장 차림의 VIP 관객들과 기자들이 앞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름은 조리대 앞에 서서 숨을 고릅니다. 그녀의 손에 쥔 국자가 가볍게 떨리고 있네요. 관객석 한편에서는 도연이 팔짱을 낀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정은 무심해 보이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여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다음 참가자입니다. 전통 장르의 새로운 해석, 참가자 한여름. 사회자의 부름에 여름이 고개를 들고 무대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심사위원석 중앙에는 최유라가 앉아 있고 그 옆으로 박민준과 유명 셰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라는 마이크를 잡고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에는 반가움보다 조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시장 국밥집 사장님이라. 이런 큰 무대는 처음이시죠? 위생은 괜찮나요? 여기까지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유라의 말에 관객석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여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침착하게 마이크를 들어 대답합니다. 재료 본연의 냄새입니다. 이 국은 30년 된 시간장으로 끓인 육수예요. 인공 조미료 없이 시간과 정성으로 맛을 냈습니다. 여름은 정성껏 끓인 국을 작은 그릇에 담아 심사위원석으로 가져갑니다. 유라 앞에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유라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합니다. 글쎄요. 색깔도 칙칙하고 요즘 트렌드랑은 거리가 있네요. 간도 너무 심심해 보여요. 소금 좀 쳐야겠어요. 유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굵은 소금통을 집어듭니다. 뚜껑을 여는 그녀의 손길이 유난히 느릿하게 움직이더니 이내 촤악 소리를 내며 소금이 쏟아집니다. 굵은 소금이 여름의 국 위로 하얗게 뒤덮이고 순간 전 시장은 숨을 죽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름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지만 끝내 울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모욕이 동시에 치밀어 오릅니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심사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이 상태로 맛봐야겠는데요.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 기다렸다는 듯 비아냥거립니다. 그러게. 진작 주제 파악하고 빠지지. 이런 짠 국물을 누가 먹어? 탈락이지. 관객석이 다시금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부은 것이 아니냐며 심사위원의 태도를 지적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여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국밥이 아닌 엄마의 세월이 모욕당했다는 뜨거운 분노입니다. 사과하세요. 제 음식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지만 유라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해 보입니다. 사과요? 실력 없는 요리사가 핑계는. 다음 참가자 준비하세요. 여름은 입술을 꽉 깨뭅니다.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려던 그 순간 관객석 뒤편에서 도연의 힘있는 목소리가 전 시장을 울립니다. 멈추지 마요. 도연의 외침에 전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도연이 성큼성큼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유라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강도연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름이 먼저 도연의 앞을 막아섭니다. 나서지 마요. 이건 제 무대예요. 도연이 여름을 바라보며 낮게 말합니다. 포기할 것 같아서요. 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요?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여름은 다시 심사위원석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전 시장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광판 노이즈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화면이 왜 이래요? 방송실, 확인해 주세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유라가 소금통의 뚜껑을 일부러 헐겁게 열어두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정확한 타이밍에 소금을 쏟아붓는 손. 화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바뀌며 이것이 명백한 고의였음을 증명합니다. 순간 관객석이 폭발하듯 들끓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라며 심사위원이 요리 테러를 했다는 야유가 전시장 가득 터져 나옵니다. 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저거 꺼. 당장 꺼요. 하지만 스크린 위에는 마치 누군가 타이핑을 하듯 자막이 한 글자씩 뜹니다.
타자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화면에 나타난 자막은 건드리지 마, 우리 엄마야 라는 문구입니다. 여름은 그 자막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숨을 멈춥니다. 엄마? 민준이 당황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해킹한 거야? 보안팀 불러! 사방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름은 조용히 국자를 다시 듭니다. 소금에 오염된 국의 윗부분을 차분하게 걷어냅니다. 그리고 아직 맑게 남은 아래쪽 국물을 다시 끓이기 시작합니다. 심사, 다시 받겠습니다. 제 음식은 소금 한 줌에 무너질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여름은 정성스럽게 새 그릇에 국을 담습니다. 그리고 유라가 아닌 그 옆자리에 앉은 원로 심사위원에게 국을 건넵니다. 원로 심사위원은 국을 한 숟갈 떠먹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전 시장에는 잠시 팽팽한 침묵이 흐릅니다. 짜지 않아. 오히려 더 깊어졌어. 합격이요. 그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전 시장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뒤덮입니다. 도연은 무대 아래에서 여름을 향해 조용히 엄지를 들어 보입니다. 태산그룹 전 시장 백스테이지 행사 직후입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멀어지며 서서히 잦아듭니다. 무대 뒤 조명은 어둡고 아직 경연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뜨거운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름은 조리대 옆에 서서 깊게 숨을 고릅니다. 그녀의 손에 쥔 국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네요. 이때 도연이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잘했어요. 여름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방금은 나서지 말랬잖아요. 그랬죠. 그래도 소리 안 질렀으면 당신이 고개 숙일까봐. 여름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요? 아니요. 너무 강해 보여서요. 혼자 다 버틸 것 같아서. 여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러다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사람 평가 참 이상하게 하네요. 그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름은 들고 있던 국자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아까 소금 걷어낼 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건 확인했어요. 틀릴 리가 있습니까? 당신은 요리를 포기한 적이 없잖아요. 여름은 잠시 도연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착각하지 마요. 오늘 합격은 당신 덕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분 나쁜 거고요. 도연의 말에 여름은 끝내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는 한산해집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소리와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자들은 모두 떠났고 화려했던 전광판의 불빛도 하나둘 꺼져갑니다. 여름과 도연은 나란히 걷습니다. 어색하지만 아까보다는 공기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오늘 일로 당신한테 백 썼단 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나와도 상관없어요. 난 오늘 내가 진짜 요리사라는 것만 확인했으면 됐어요. 자존심 하나 참. 그 자존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문자 알림음 띠링 소리와 함께 여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름은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고 도연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화면이 여름의 휴대폰 액정을 클로즈업합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국제 발신으로 된 문자 한 통이 떠 있습니다. 내용은 인천공항 도착, 엄마 지금 갈게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여름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그녀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엄마? 도연이 옆에서 그녀를 힐끗 봅니다. 무슨 문자예요? 여름은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발신 번호를 내려다보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합니다. 스팸인가 봐요. 요즘 이런 장난 문자 많잖아요. 도연은 아무 대답 없이 여름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웃기죠? 저한테 엄마래요. 별이는 여기 있는데. 여름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휴대폰 화면을 끕니다. 누가 장난치나 봐요. 갈 데가 인천공항밖에 없나 봐요. 도연은 여름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기분 나쁘면 차단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름은 대수롭지 않게 휴대폰을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행기 탑승구 앞입니다. 공항 안내방송 소리와 함께 바닥을 구르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분주하게 들려옵니다. 하준과 하율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두 아이의 손에는 작은 배낭이 하나씩 들려있고 전광판에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형, 엄마가 저 문자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하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할 거야. 그게 좋아. 왜?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다칠 일도 없으니까. 하율은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도 엄마 얼굴 보고 싶다. 하준은 그런 동생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며 다독입니다. 곧 보게 될 거야. 우리가 먼저 알아보면 돼. 두 아이는 함께 비행기 탑승구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전시장 외부의 밤입니다. 밤 공기가 감돌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름과 도현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낮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계약 남편이 위로도 해주네요. 도현이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딱 오늘까지만입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매번 고마워할 생각 없었거든요. 도현이 여름을 힐끗 보며 묻습니다. 원래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아니면 오늘만 특별히 날이 서 있는 겁니까? 지고 살면 별이 못 지켜요. 실장님이야 태어날 때부터 금방패를 들고 태어났겠지만 난 맨몸으로 비바람 맞는 게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도현이 금방패라는 말을 듣고 대꾸합니다. 금방 패라. 표현이 참 화려하군요. 하지만 방패라는 건 원래 주인을 대신해서 맡는 역할이라고 아까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방패도 너무 비싸면 빌려 쓰기 부담스럽거든요.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할까봐 무섭네요. 도현이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이자는 안 받습니다. 대신 다음 경연 때도 오늘처럼 독하게 버텨요. 내 자존심이 걸린 깨악이니까. 여름이 지기 싫은 듯 받아칩니다. 걱정 마요. 네 요리는 소금 한 줌에 무너질 만큼 가볍지 않다고 아까 분명히 말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마주봅니다. 그러다 동시에 시선을 돌립니다. 가방 속에서 울리는 불길한 진동, 그리고 엄마라고 적힌 의문의 메시지. 이제 막 별이를 되찾고 한숨을 돌리려던 여름의 앞에 또 어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100억짜리 계약 결혼과 함께 시작된 여름의 당당한 반격. 재미있게 보셨나요? 모진 풍파 앞에서도 자식을 위해 무릎은 꿇을지언정 고개는 숙이지 않았던 여름의 모습에서 우리네 어머니들의 강인한 자존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저 아이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름도 모르는 그녀의 과거 속에 숨겨진 비밀이 대체 무엇이길래 아이들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름의 사이다 복수극과 소름 돋는 비밀이 밝혀질 제3부. 펜트하우스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편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줄이 시련을 이겨내는 우리 여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한여름의 진짜 행복을 찾는 그날까지 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는 제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